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1심 판결에 각각 항소의 소송전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국토부는 새만금공항 사업의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등 원고 1294명도 환경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고 적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리고 있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2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약만 전국에서 14,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을밤에 만끽할 수 있는 오싹한 공포 체험에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워 익산의 홀로그램 산업 도시로서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신항건설의 핵심 기반 시설인 북측 방파호안과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60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과 관리부두 축조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항내 정훈 수역 확보를 위해 길이 1,585m 규모의 방파호안을 설치하고 예선과 관공선 등 최대 5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관리부두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현재 자파부두 이선석 조기 개장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7월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 의향서를 낸 우미건설과 LSY, NS, 나무 PMNC 등 4개 법인으로부터 10월 1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낸 사업 신청서를 평가해 11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권을 새만금과 연계한 교두보로 설정해 자립적인 경제권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가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택 위원장은 아파트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면 이미 형성된 택지지구 확장이나 도심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원율 시장은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회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어제 저녁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시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북을 국내 김 생산 거점 지역으로 육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김 생산 거점화를 위해 바다는 물론 육상 김양식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수산식품 수출 가공 단지를 만들어 생산과 가공, 수출 지원을 한 번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김 양식장 면적은 5,600헥타르이며 한 해 생산량은 3만 3천여 톤, 수출액은 660억 원입니다. 익산 신흥공원 보행교가 10월 14일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길이 274m의 보행교는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저수지를 연결하며 안정성과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기존 도로로부터 법정 최소 기준인 4.5m를 넘긴 5m 높이로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은 중간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 시민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지만 보행교가 개통되면 이동 편리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 차기 시금고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농협과 전북은행이 맡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4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일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농협을 선정했습니다. 또 2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맡을 이금고는 전북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 남원지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산정읍, 남원지원 설치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600건 이상의 가사소송이 접수됐고 소년보호 사건은 최근 5년간 2.7배 증가했지만 전담기관이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족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전주 가정법원과 지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2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된 건데요. 가을밤에 만끽할 수 있는 오싹한 공포 체험에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사전 예약만 전국에서 10,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도시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찾은 방문객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무섭다 보니 친구나 가족 등 3355 뭉쳐다니는 것은 기본. 재밌어요. 귀신들이 뒤에 있는 놀래키는 거. 공포 체험은 방문객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귀신 분장인 것을 알고 있어도 오싹한데 홀로그램까지 활용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괴기스럽기만 합니다.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 방식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데 애들이랑 왔는데 너무 재밌고요. 9시에 끝난다고 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익산시의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참여해 공포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구현에 협업했습니다. 지난 18일 1회차에 이어 26일 2회차 일정이 진행됐고 전국에서 사전 예약만 14,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광기 어린 박사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주제 테마로 잡았습니다. 방문객들은 4개 구역에 마련된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와 코스튬 대회, 공포 운동회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신개념 공포 체험이다 보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완전 재밌고요.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익산이 육성하고 있는 홀라그램과 만난 호러 페스티벌. 공포 체험에 열광하는 전국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 도시임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이 경찰의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자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나중에 긴급체포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긴급체포 당시 A씨에게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아 자술서 등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의 보석 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직원에 대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군산 A요양원의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군산시는 합동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79일을 통지했습니다. 전국 돌봄서비스 노동조합과 해당 요양원의 피해 직원들은 지난 8월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10대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10대 A양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B군이 해경에 신고한 뒤 친구인 A양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양을 구조했지만 B군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산의 교차로에서 차량이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5분쯤 군산 신관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상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진행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9일부터 수산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급자 자격 요건과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도내 어업인 9천여 명 가운데 소규모 어가와 조건분리 지역 어가 등 2천여 명이 1인당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65살 이상인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도내에서 7천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20여 명이 숨지고 1만 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도내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이 다음 달 중순에나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만 생종이 10월 초순부터 수확되는 만큼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는 중순쯤 산지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쌀값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쌀 소매가는 20kg 기준 평균 65,028원으로 지난주보다 2.8%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제안창구를 운영합니다. 제안창구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접수하면 됩니다. 또 주요 시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생활 속 불편 사항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비방성 내용, 익명 제한 등은 제외됩니다. 전주에서 불거진 재활용품 외부 반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전주의 민간 재활용품 수집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집한 재활용품을 사설업체에 넘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등을 조사해온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과 캔, 빈병 등은 모두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반입해야 하지만 이들은 민간업체에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26일 전주지법 A부장판사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부장판사는 도내 로펌 변호사 B씨에게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변호사 B씨의 로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새만금공항 소송 전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피고인인 국토부는 항소심에서 새만금공항 사업의 경제 활성화 기여를 부각하고 조류 충돌 위험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등 1,294명도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고 적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모두 1,297명.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각하 판결을 받은 1,294명 전원이 지난 25일 항소했습니다. 소송인단 측은 원고 적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는 점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환경소송의 본질은 개인의 사익 다툼이 아닌 공적인 환경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원고 적격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올 만큼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석한 원고 적격의 범위를 우리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법원의 소음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소음 기준으로만 매우 정말 좁게 해놓은 거거든요. 기준을 늘려야 된다라는. 앞서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의 항소심 전략은 보완 대책 마련,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인근 서천갯벌 훼손 등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조류 충돌의 위험성에 대해 보완과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항소심 소송에서 국토부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하고 서울지방환경청, 한국공항공사, 새만금개발청 등과 소송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조 참가를 신청을 할 예정인가요?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내용하고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라든지 위험도 평가 결과 축소 왜곡이었다든지 보완 대책 실효성 부족 장점을 삼고 있습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국토부의 항소에 맞서 환경단체도 맞불을 놓으면서 소송 전 2라운드를 맡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학교 급식을 마치고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기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슬지 도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잔식기부 활성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 수요 실태조사,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식품문화축제인 NS푸드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18년째를 맞은 NS푸드페스타가 익산 3기 산단 할인 퍼스트 치킨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상금 1억 원의 요리 경연대회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쿠킹쇼,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한 토크쇼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익산의 대물림 맛집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청년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부스를 통해 신제품 시식과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8개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고 병의원과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민원은 일반 전화 120번과 휴대전화 063-12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군산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함께 만든 변화, 군산 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열고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은 경제와 문화, 관광 등 세 분야에 걸쳐 시장과 시민의 열띤 즉석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네이버 폼으로 사전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현장에서 펼쳐진 질의응답을 통해 진솔한 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익산시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인구와 경제, 문화, 관광, 복지교육 등 5개 분야에 거쳐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을 보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7도, 익산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5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